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4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7일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약 1%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LCD와 OLED의 패널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CD 패널 가격의 상승과 OLED 패널의 출하량 증대 속에서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 흐름들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전환되는 첫 해가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은 작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적자를 봤던 부분이라서 흑자 전환이 되는 올 한 해가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LCD 패널 가격의 가격 상승과 OLED, 대형 OLED의 출하량 증대, 중소형 OLED의 이제 공급량 증가, 이런 그것도 뭐 출하량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뭐 전시회에서 차별화된 OLED 제품을 선보인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OLED 생산 2배로 늘린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LG 디스플레이 내년에 OLED 패널 1000만 대 찍는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 450만 대 정도의 OLED 패널 찍었고 출하했고, 올해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 OLED 패널 출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출하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뭐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지금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꾸준히 흑자를 이어오면서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실적적인 전망에 뭐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망치가 조정됐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하락으로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매도 재개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지난 5월 3일날 재개된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 상위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는 가운데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앞으로의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 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고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음봉이에요. 음봉이 지금 6일 연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지지 가격이 22,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2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진정되는데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는 거는 공매도는 줄었다, 뭔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공매도가 분명히 줄어든 건 맞다, 근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출현이 될 수는 있는 거겠지만, 뭔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이 종목이 뭔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을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 어깨가 되고 이쪽이 머리가 되고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반등 한번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22,000원이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넥라인.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반등 주고 이걸 깨버리게 되면 완전히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공매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매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량이 주니까 주가 안 떨어지잖아요. 공매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기업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매도로 인위적으로 못 올라가게 위에다가 저렇게 깔아놔 버리니까 주가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올려줄 만한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공매도 주니까 주가 하락이 진정되고 하락이 좀 멈춰주듯이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좀 억울합니까? 이런 이제 제도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아직 이게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인 거죠. 대차나 이런 것들 보면 공매도의 주범은 대부분 다 뭡니까? 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이 종목의 거의 90%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5월 3일부터 볼까요? 현재까지 전체 공매도의 93%를 외국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대차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주식을 빌려간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빌려다가 이제 빌려주는 놈, 빌려가는 놈. 빌려주는 놈도 외국인, 빌려가는 놈도 외국인. 거기에 내국인 쪽에서는 증권사나 뭐 투신이나 뭐 이런 이쪽에서 이제 또 주식을 빌려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빌려주는 놈도 외국인이고 제일 많이 빌려가는 놈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론 이제 대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차입하려면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1,400만 주를 빌려왔다는 거죠. 차입해 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1,300만 주 빌려주고 증권사에서 150만 주 빌려주면서 이 부분 중에 1,400만 주를 외국인들이 빌려왔다는 거죠. 팔기 위해서. 물론 이 대차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장에 공매도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차가 늘어난다는 거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렸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이제 지금 주식을 빌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매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5월 3일부터. 5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000만 주 넘는 이제 주식을 빌려다가 팔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이 흐름 속에서 열심히 개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이렇게 외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는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보십시오.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거래일 연속 매도에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개인들이 받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받아놓은 물량들이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올라갈 때 매물이 되겠죠. 매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개인들이 받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현재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탈되는 가운데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2,000원에서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기에도 아직은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밑에 주가가 형성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단기 하방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방이라면 여기서 조정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2,000원에서 지지 반등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매수세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일단은 지지 라인이니까 하락이 멈춰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누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로 기회로 활용하면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일 뿐 바닥이라고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방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혹여라도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재차 밀리는 상황들이 온다면 이게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좋을 거고 3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가격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간다면은 좋겠죠. 근데 가격 조정이 더 빠진 다음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하지만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22,000원대에서 어떻게든 좀 지켜내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냥 공매도가 줄어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가 매수를 동참한 주체는, 저가 매수에 들어온 주체는 사실 오늘 결과물로 봤을 때는 개인밖에 없죠. 개인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매수로 잡히는 거는 호가창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죠. 사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종목을 살 때 시장가로 막 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들 기관들이 살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정가 깔아놓는 이런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부어버리니까 잡히는 게 결국에 개인으로 잡혀서 항상 떨어질 때 보면 개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호가창을 대하는 개인들과 외인들, 기관들의 태도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아가고 있고 그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는 개인들이 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혹여라도 이걸 깨지게 되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에 여기서 매매를 했던 개인들의 물량이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는 뭐가 되냐면 엄청난 매물이 되거든요. 매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또 저항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 그만큼 지금 22,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버티면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설령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24,700원, 위로는 최대 24,700원, 아래로는 22,000원 사이에서 짧은 이런 등락만 계속해서 반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외국인들 공매도 평균 단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락을 이만큼 주고 끝날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밀어서 오히려 얘네들의 공매도 수익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고, 나중에 이 밑에서 쇼커버링이나 환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2분기 실적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내면서 이 밑에서 가격 조정을 한참 받아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얘네들이 공매도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쳤는데 고작 요거 먹자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작 요거 먹고 빠지자고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쇼커버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대차 어디서 줄어드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바닥에 대한 시점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은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다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5일선이 밑으로 밑을 향하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5일선 밑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이제 상승이다,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혹여라도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반등이라도 좀 들어줘서 한다면 그 반등을 오히려 좀 비중 조절의 기회로 좀 보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좋겠죠. 좋겠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지금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바닥을 어디서 좀 다져가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지금은 이전처럼 그런 강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22,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15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결코 주가가 좀 올라가기 힘든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올해 이제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될 거고 OLED의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되겠지만, 증대되겠지만, 현재 그런 요소들과 별개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매도가 해결돼야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 원인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타 혹시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이슈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여기서 이제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김영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